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의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해외 유학이나 또 어학 연수, 혹은 뭐 해외 단기 캠프 같은 걸 위해서 이제 해외로 떠나는 자녀분들도 많을 거고, 또 성인, 뭐 대학생 굉장히 많으실 텐데, 떠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서 그 경험담만 들어도 우리가 쉽게 사실은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내가 가면 어떤 걸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일단 다녀만 오면 뭐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다녀만 오면 내가 여기서 그렇게 그냥 머리를 싸매고 뭐 학원 다니고 학교에서 늦게 남아 공부하고 라고 해서도 그래도 안 되는 영어를 어떻게든 가면은 좀 해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들 했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가만히 보시면 정말 이렇게 다녀오니까 확 늘었다. 영어가 그냥 확 늘었다.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물론 나아졌다라는 느낌을 본인이 많이 갖고 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한 건 맞는 건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돈과 어떤 에너지를 들이고 다른 많은 걸 희생해가면서 시간을 어렵게 내서 갔다 왔을 적에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영어만 보자고 했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늘었는가 하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만큼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을 적에 다른 사람들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조금 자랑스러운 것만 얘기하지 좀 고민스러운 건 얘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왕 가는 해외 연수 혹은 뭐 어학 어떤 캠프라든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알면 좋을까요? 오늘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떠나는 해외 연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거 어때요? 해외 어학 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짚고 갔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기초가 없이 떠나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말할 때 어느 정도 기초를 말하는 거냐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돌아다니는 것에 관련된 것들, 흔히 말해서 Survival English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urvival English는 언뜻 생각하기는 극복을 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그런 영어라고 해서 조금 너무 강력한 의미처럼 들릴런지 몰라도 Survival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주 살면서 기초적인 거, 뭐 택시 잡기, 버스 표 사기, 뭐 어디 전화 걸어서 뭐 여기 뭐 고장 났다고 말하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 뭐 만나서 전 취미가 뭐고요? 취미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은 뭐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이런 얘기를 들어가기 훨씬 전에 아주 기본적인 살면서의 어떤 베이직한 것들을 정도는 하지 않아고 할 때 그걸 서바이벌 영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없이 떠나도 나는 현장에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하다 보면 내가 입이 열리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입이 열리겠죠? 근데 이제 입이 열려서 좀 말을 할 때쯤 되고, 말이 좀 들릴 때쯤 되면은 올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정도는 하고 가실 수 있는 거고, 하고 갔을 때 좀 더 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있는 어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자, 기초 옵션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부대끼면 영어가 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틀린 말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부대끼면 다 해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일단 부딪히면 다 해. 닥치면 해. 그 말은 저도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영어에 관한 한 저렇게 일단 부대끼면 영어가 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맞추고 뭐 바디 랭귀지 쓰고 하다 보면 는다고 생각할 적에는 얼마큼 느냐면 요만큼 늡니다. 요만큼. 딱 요만큼 느는데 그거 요만큼 늘겠다고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가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므로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준비를 안 하고 가도 돼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고요. 영어를 말할 기회가 저절로 많아진다는 생각도 좀 다시 생각할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와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가서 말을 하자고 해도 들똥말똥인데 지금 난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줄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친절한 분들,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말도 천천히 좀 또박또박 해주시고 아유 외국에서 와서 고생하는구나 라고 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걸어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쫓아가서 말을 하고 쫓아가서 내가 어떤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영어는 어렵다는 거, 영어를 말할 기회가 저절로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도 역시 조금 좀 다시 생각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녀오면 확실하게 유창해진다. 이 말 역시 지금 위에서 보셨던 나머지 세 개와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자, 다녀오면 확실하게 유창해진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신문에 칼럼을 쓰신 적이 있는데 그 외국에 다녀오는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방학 때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한 학기를 그야말로 휴학을 하고 외국에 가서 어학 연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갔다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랍니다. You know what I mean? You know what I mean? 이 말이더라는 거죠. 근데 you know what I mean 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다가 이제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말 알죠? 무슨 말인지. 이제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 말을 좀 해놓고서 you know what I mean 해야지 뭐 말을 한 것 내용도 별로 없는데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자꾸 이렇게 습관처럼 이런 걸 필러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하기 뭐하니까 뭔가지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wel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you know what I mean만 자꾸 들어갖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통문장 중에서도 어떤 그런 뭐 감탄문이라든지 짧게 할 수 있는 말, you kno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너무 늘어가지고 그런 것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그거 사실 아니고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생각은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학연수가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고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영어를 배운다.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일도 하고 영어도 늘고 정말 좋은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쪽에서 돈을 주고 외국인, 잘 영어도 못하는 외국인을 일을 주면서 영어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할 적에는 사실은 웬만큼의 어학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쪽에서 주는 일이 제 학생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가서 무슨 일 했냐고 그랬더니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이제 수영장 관리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떨어진 잠자리, 파리 이제 이거 물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뜰 채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이제 그 뜰 채로 이제 그 잠자리 건져내고 낙엽 건져내고 수영장에 사람들 별로 오지도 않고 외딴 곳을 해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학 연수를 일단 갔다고 할 적에는 내가 어학을 들어갖고 와야 되는 건데 그 원인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런 기초학습이 없이 떠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바이벌 영어 정도도 내가 하겠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라는 게 막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통문장을 위주로 내 입에 붙게끔 많이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 이게 사실은 기초학습에 해당이 될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떠나는 경우 현지인이 아닌 한국인들하고만 어울리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답니다. 이런 경우는 25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2015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여기서 공부 잘하고 영어 참 잘했다 한 친구들이 외국에 갔는데 가서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만 3355 다니면서 그냥 그들끼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나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가서 뭐 동질감도 있고 서로 정보도 교환이 아무래도 잘 되겠죠. 좋은데 너무 그렇게만 몰려다니게 되면 정말 그쪽 사람들하고는 그냥 가면 콩나듯이 그냥 가끔씩만 만나고 거기까지 간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한국인들하고만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마찬가지. 아무 기초가 없이 가니까 영어를 말하기가 좀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거기서 오래 체류한 사람들한테 좀 정보도 미리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하고만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문화적으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냐면은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모자한 3, 4학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해서 이제 외국에 가서 그야말로 호스트 패밀리라고 하게 되죠. 그곳의 가정에서 이제 뭐 몇 개월 내지는 이제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 다 좋은데 너무 어린 경우에 하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영어도 영어지만 아직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나이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적에는 이 아이들이 엄마가 때 되면 먹을 거 갖다 줘, 배고프지 않니 수시로 챙겨줘, 아침에 깨워줘, 뭐 입혀줘, 다 뭐 준비물 빼놓고 갔다면 갖다 줘, 다 했는데 거기를 거기 가서 지내보니까 화장실 청소시켜, 아침 식사는 바빠 죽겠는데 아침 다 차려서 이렇게 뭐 종이 접시에다가 그냥 그 전자레인지에 띵 돌리면 되는 거 뜯어갖고 먹으면 되는 거 거의 일회용 먹고 간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양반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동차 안에서 뭐 먹고 간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랬을 적에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걸 굉장히 못 받아들이고 나는 뭐 이렇게 나를 홀대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의 문화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라면 뭐 학원을 가든 학교에서든 뭐 방과 후 교육에서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학생이 자꾸 비슷한 실수를 반복할 때, 영어로 말할 때요. 말을 하거나 쓰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한 3학년 이후 정도가 되면 틀린 걸 또 틀리고 틀린 걸 또 틀리고 자꾸 반복적으로 틀리는 것에 대한 패턴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선생님이시라면 보통 그런 패턴을 보고 자, 이 친구는 자꾸 반복된 실수를 이런 면에서 하니까 요걸 조금 고쳐줘야겠다라고 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영어 교육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해외를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다 보면은 누가 일일이 그렇게 안 고쳐주거든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말할 적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우리말도 사실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생활을 하지만 여간하지 않아서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여간해서는 실수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완벽하게 언어 생활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요? 벌써 저만 해도 지금 몇 번이나 실수를 했나요? 그죠? 자, 우리 어휘도 실수를 하죠. 어법도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글도 마찬가지라서 웬만한 실수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것이 조금 정말 고쳐줘야 하는 좀 중요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콕 집어서 이거 꼭 고쳐줘야지 라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단기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유창성만 다시 말해서 좀 많이 틀리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쭉 이어서 말하는 정도, 그 정도만 좀 심어주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교정이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실제 상황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학생이 돌아왔을 적에 예전하고 똑같이 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이 아닌 단순한 경험으로만 여기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학연수라고 하게 됐을 때 엄연히 지금 교육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가게 되는 건데 본인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건데 그냥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외국 경험하고 그냥 이 정도로만 단순히 그러니까 관광보다는 좀 낫지만 내가 공부까지는 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너무 희생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공부를 하러 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을 정말 얻어가지고 올 수 있게끔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아까 말씀드린 서바이벌 영어 표현들은 하고 가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선 시간, 장소를 묻고 답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Excuse me, do you know when? What time?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든지 Where can I? 같이 묻는다는 거. 허락을 구하거나 요청하는 거.
can I 혹은 will you please 정도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정말 잘할 수 있게끔 하고 가는 필요가 있겠고요. how, what, where, when, who, why 등으로 시작하는 질문들 하나쯤은 금방금방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who 하면 who are you 이렇게 되잖아요. who is he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질문들을 미리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장소의 고유 명사들의 어떤 발음들을 연습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래서 뭐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 academy라고 한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식 표기가 있고 또 그들의 발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음을 요즘은 그 인터넷을 통한 뭐 사전을 통해서도 발음을 쉽게 들을 수가 있으므로 연습하고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한다. 근데 뭐 그냥 어울릴 수 있나요? 미리 할 말을 계획하고 연습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난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연습하시고 거울 보면서 눈 보면서 연습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요즘 뭐 블로그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미리 알고 가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습관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말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뭐 영어에 뭐 우리말처럼 뭐 존대어 표현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나 분명히 예를 들어서 give me 하는 것보다는 can you give me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먼저 좀 공손한 것처럼 그런 표현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뭐 can I 제가 해도 될까요? Can you 해주시겠어요? 라고 시작하는 질문들을 연습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편한데 예를 들어서 저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Can I take this? 라고 하는 게 좋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슬쩍 가지고 오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So can I take this chair? Can I take this ketchup? Can I take this bottle of salt? 뭐 소금 좀 가져가도 돼요? 케첩 가져가도 돼요? Can I take this table? 테이블 좀 가져가도 돼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can I로 시작하거나 can you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 질문도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질문들을 하고 가야 저 사람은 정말 교양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구나 이런 말을 듣지는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루 몇 개의 표현을 일부러 대화 중에 쓰도록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표현만큼은 꼭 써야겠다. 요즘은 시중에 어떤 그 여행을 가기 전에 혹은 뭐 연수를 가기 전에 알아야 할 표현들 혹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어떤 분야에 관련돼 있는 어휘들만 따로 모아둔 것도 쉽게 사실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서든 인터넷에서든. 그렇다면 그중에 어떤 표현들 이건 내가 쓸만하다 싶은 걸 미리 골라서 리스트를 만들어서요. 오늘은 내가 이거 꼭 써야지 마음 먹고 가시는 거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make up for를 예를 들면 어떤 걸 보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make up for 발음할 때 make up for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업 나중에 보충해 주실 건가요?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Will you 하실 건가요? Make up for 보충하다. The class 이 수업을 보충할 건가요? Later 나중에. Will you make up for the class later?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어디를 가서도 사실은 이 수업에 관련된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될 것이므로 사실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항상 마음 먹고 준비하고 가서도 항상 그때그때 준비해서 의식적으로 써보지 않으면 정말 자기께 듣기가 힘든 게 영어 같습니다. 이왕 어렵게 가시는 거 좋은 시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